네, 소개받은 이혜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의뢰에 오신 제목이 이주 다문화와 제주 정체성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주민 출신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아마 한평생 이제 하는 어떤 당사자의 입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이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동안 했던 연구와 같이 결합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로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지인과 대륙인이라는 인식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이주민으로서 저도 이제 이주민으로서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제가 좀 이거는 국적의 경계를 넘는 그런 이주민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민의 지역성과 주민 정체성이라는 그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렇다면 제주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이 성별이라는 관점을 갖고 국제 이주하는 이주 방식의 젠더화된 이주 방식과 제주 사회와 이제 사회 관계가 맺는 젠더화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남녀노소 다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자면 상호성의 어떤 윤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주의 정체성을 논하기보다는 제주를 배우고 있는 이제 입장이고요. 서울에서 17년을 살고 제주에 내려온 지 4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경험이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경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 받았던 질문이 육지에서 오셨어요?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논의를 했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환경 속에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와서 육지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을 제가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제주의 지역적인 정서와 지식과 문화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이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제 이주민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주에 왔을 때 국제 이주민이 아니라 육지인이 이주민이라는 정착 주민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을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관련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은 저로서 그리고 육지에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나는 제주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이치성을 갖게 될까라는 것이 대해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륙인이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네, 대만에서 중국 본토를 이야기할 때 대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가 한국 이제 더웨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서 중국 서울에 화교 학교를 설립을 할 때도 중국 본토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반을 대륙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굉장히 감수성이 적은 것처럼 역시 제가 대륙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사실 제주에 오면서 자기 성찰이 많이 되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앞에서도 많이 놀이를 했지만 제주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시점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밑에 작은 섬 이런 위치로 많이 지도에서 익숙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해라는 단어도 여기 중심으로 보는 단어이겠죠. 제주 중심에 봤을 때 북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이제 인식 체계인데 저도 제주에 와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영어 더시 연구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물론 이렇지만 제주와 제주 중심으로 내가 제주 주민의 한국과 아까 오전인가 아니죠 일부에서 얘기했던 중에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을 타자로 이런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제주로 오는 인구들을 좀 표시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물론 영어 도시에 한해서만 했지만 그래서 제주가 왜 육지꽃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제주가 겪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외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성 학자 중에 지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덜 왜곡된,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여기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그러면 누가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가? 주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안했었던 샌드라 하딩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변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심이었고 제주가 주변 위치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주민으로서는 그러한 시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에서는 낯선 덕이라는 그 그래서 교차문화 윤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은 이분은 이 저자분은 어든이는 엄마가 영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이제 그 경계를 넘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로 내세웠던 부분이 문화 상대주의와 성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든 나라를 많이 방문을 하고 어떠한 국제적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경계와 교차 문화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이주민을 바라보고 또 이주자도 그래야 된다는 부분과 거의 모든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좀 같이 보기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이주민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서울에 있을 때는 중심대 주변 이런 각도가 저한테는 각인이 되었지만 제주에서는 주변과 주변, 주변과 중심과 주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국제 이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았던 이주민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당연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사실 이름 석자 우리가 이름 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 열자인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몽골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이제 영문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름 석자가 아니고 이름 여섯 자 이상이 되는데 행정 시스템 상에서는 그 부분이 최대로 5개가 들어가고 6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의 이름이 영문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장에는 이제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 가장 다른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지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이 귀화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베트남의 발음대로 이제 그 이름을 썼을 때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차별당할까봐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무언의 문화적인 그러한 강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학교에 학부모 회의는 참석 안 하는 방식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문화 교차 쪽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법적 제정이나 개정이 굉장히 빨리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체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몽골 사람들도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귀화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저짐이 또 보이고요. 특히 제주에 왔을 때 제주 글로벌 센터거나 제주 국제가정문화원에서 일하시는 통번역사 분들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의 이름대로 한국어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의 교차성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정체성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저들을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주계의 제주도 마찬가지고 전국 한국에서 아시아주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국제 이주민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은 사회주의권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글로벌적인 다문화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에 와서 병랑 삼공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여성 이주 여성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지고 온 송아지와 망아지와 어곡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여기에 같이 정착하고 발전하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서 사실 저는 병랑삼공주를 또 보고 있고 그럼 현재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 이민자 중에 88.4%가 이주 여성인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선물 같은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권에서 가지고 있던 좀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 경험이나 성평등 인식 경험이나 그리고 다민족 경험이 좀 꽤 많습니다. 거의 다 다민족 나라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남편이기도 한데요. 이제 텍스트로 좀 쓰기 위해서 사실 저는 중국의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포라고도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재외동포법의 동포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어로 위에 표시를 하고 밑에 중국어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각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한국어와 그리고 자기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를 같이 동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거는 제주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와서 영문으로 이름을 표시하면서 나의 민족성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라는 땅에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건너가서 나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나의 이름을 지켰는데 거국으로 왔을 때 영문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나의 민족성이 삭제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개개인이 요구하는 감수성보다는 행정 체계에서의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저한테 고향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예, 네, 어불입니다. 예, 예, 그때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에는 동포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봤고 그 고향이 어딘지를 한반도의 어딘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가 물어보아주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포로서의 그러한 관심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2018년에 제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 2세들의 태국 제 어머니를 가지고 태국 출신 어머니를 가진 학생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제주인으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제주가 아까 얘기를 하던 것처럼 탐라 시대 때는 제주인이 세계인이었다. 이제 고려 시대부터 섬인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주 지역의 전국의 4.7%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 이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의 글로벌 다문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제주인이 세계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공유를 하자면 이제 제주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의 국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꽤 많고요. 그중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에서 피부로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산간의 농축산업과 어업과 선원과 이제 감귤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결혼 이민자가 그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 더 전국보다는 훨씬 많은 그러한 인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유학생 왔다 갈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제주의 이주민을 고민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게 된 부분이 서울에서는 중심과 타자 이것이 굉장히 구도가 극명했다면 제주는 제주 지역의 관광과 소비의 도시이면서 떠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제주의 한 달 살이,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9년 살이, 뭐 결혼 이민자의 이혼하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주의 이동성이 많은 이 인구를 우리가 그러면 제주인이다, 제주도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가 세계인이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영원히 제주에 살고 있어야 제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주와 연결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트워킹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주에 있는 여러 20여 개 나라의 그 국제 이주민인데요. 중국 한족계 가장 많고요. 중국 한국계가 13. 제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자유 도시로 저희들이 2006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 거의 10여 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중국어 표기는 여러 면에서 다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 유치나 여러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 결혼 이민자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베트남어를 표기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제주를 만들어가는 21세기의 제주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3만여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의 제주의 정체성으로 같이 묶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게. 인데요. 사실 2018년 우리가 난민 사태에서 제주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사실은 제주에 살고 있기
있기 때문에 늘 서울에 가면 제주 난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할 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포함하는 정책을 서울이나 경기나 제주에서 펼쳤습니다. 이제 그 펼치기 전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 이주민들이 우리도 여기서 세금을 내고 우리도 주민이다. 국제 이주민에게 가장 큰 제주로의 정체성은 우리도 여기 주민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인과 인정과 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평등권 침해다라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경기도, 제주시가 조례에 이제 했습니다. 제주시는 가장 진보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류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입니다. 이제 그러나 실천석에서는 이제 결혼 이민자와 아직은 결혼 이민자와 여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이번에 지불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국제 이주민과 이제 제주인 간의 그런 상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예.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고요. 사실 제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제주 남성이죠. 보면 이제 86.1%, 요 밑에 가면 2019년에는 88.4%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결혼 이주의 여성화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이주는 남성 노동자리 20대, 30대 젊은 노동자, 결혼 이주는 여성들이 오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거는 가족에 오는 이주 여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중국의 연변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한민족 우리가 그 일제 강점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해 가서 대학을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대학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인데요. 바로 이렇게 표시를 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이걸 물어보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도 이제 연길인데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기는 서울의 중국 동포거리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영어와 한국어 이제 중국어가 되어 있고 저의 이제 바람은 여기에 이제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동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에도 세계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영국에서 실험 다큐를 했습니다. 영국의 국제 이주민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럼 뭐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에 이주해온 2세, 3세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영국에 있어요. 특히 이분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국인이 본인들의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공동과 분리주의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험을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 나는 영국인이다, 나는 영국인이 아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공감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이라서 모두 공감했던 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와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영국인이라고 마지막에
공통 가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당신이 어떤 출신의 딱지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제주라는 나라 그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한 개월을 살든지 아니면 3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아니면 50년을 살든지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제주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 조금 타이트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나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